오늘 방송은 뭐 좋은 기업이라기보다는 뭐 이런 부분을 한번 보자 이런 기분 이런 생각으로 기업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 최근에 건설업종에 있는 업체인데 토목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금이 아니라 어음으로 계산을 한다. 우리가 IMF 때 어음으로 계산을 하다가 상위에서 현금이 모자라고 지급할 능력이 없었을 때 하위에 있는 두 줄이 부도가 났었던 기억이 있었죠. 그러면서 건설업계 쪽도 현금으로 어음을 대신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오늘 방송할 태영건설이 어음으로 결제를 했다라더라 라는 방송을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부도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어떤 평가를 하는 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액면가는 필요 없는데 일단 6월 달에 신용등급을 받았죠. 신용등급을 받는다는 얘기는 돈이 필요하거나 채권 발행을 하거나 어떤 신평이 필요했던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월 달쯤에 그러니까 2분기쯤 돈이 좀 많이 모자랐다. 그래서 뭐 채권이든 이런 부분을 해서 돈을 좀 빌리려고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용등급이 그냥 있는 건 아니니까 6월 달에 한번 있었고요. 해당 건설은 건설 대부분 토목 쪽으로 주택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많은 매출을 가지고 있는 토목 건설 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가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회사들이 다 거의 다 적자를 보고 있다라. 계열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분 투자하는 회사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퍼 1.85, PBR 0.15 정도까지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상태로 2,800원까지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살짝 반등을 한 것 같고 월간으로 봐도 14,000원 이후로 2,900원까지 뚝 떨어지는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BPS 18,000원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매출에 어느 정도 나오고 영업이 뭐 작년에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한 절반 정도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많다. 근데 수주 산업인이기 때문에 계정에 부채 계정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채 부분을 실제로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뭐 이런 계정들이 있기 때문에 부채로 잡고 있지만 실제로 진행은 잘 되고 있으면 문제는 없죠. 문제는 없습니다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21년도, 20년도 이때 주가가 오른 거에서는 현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많이 들어왔는데 22년도부터 현금이 뚝 떨어졌죠. 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돈을 딴 데서 빌려야 되는 상황이 왔죠. 그렇다고 공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돈은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활동으로 돈은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금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없다 보니까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늘어났죠. 재무로 돈을 빌렸다. 그러면서 22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이버 정도에서 이 정도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뭐 수익도 많이 떨어졌고 이런 부분들 부채는 이 회사가 관리를 잘 하지 않았다. 계열사들은 많이 늘렸고 종속회사들은 늘렸는데 부채 관리를 해서는 하지 않았다는 게 보이죠. 어느 정도 현금이 들어왔을 때
이때 현금이 들어왔었다면 어느 정도 부채를 갚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현금이 안 좋으니까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회사의 지금 현금 자금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 게 네이버 정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 유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가지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 부채 성격이 진짜 뭐 미천구공사, 처구공사로 해가지고 나온 계정이냐 뭐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시가 배당률로 접근하기보다는 자, 회사가 좀 상황이 좀 좋지 않았다는 걸 먼저 이걸 확인하고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종속기업에 종속기업에서 뭐 제외를 했다, SBS에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토목 플랜트 건축, 주택 건설 쪽이 매출액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미미한 부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매출액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3분기도 건설 쪽이나 나쁘진 않았습니다. 현금자산 굉장히 많이 줄었죠. 많이 줄진 않고 현금 자산이 오히려 늘었네요. 현금 자산은 늘었다. 이 현금 자산이 뭐 평가 처분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건지 아니면 금융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지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주목을 했던 부분들을 찾아보자면, 일단 유동부채나 뭐 초과 청구공사 있죠. 받아야 될 돈이다. 부채도 잡아놨지만 현금 흐름이 계속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수주공사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개의 분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연속된 분기에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이렇게는 말하기는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1년 단위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2분기 보면은 2분기에는 현금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는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좀 들어오는 게 적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1차 분기 에는 현금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이래서 토탈로 따지는 게 좋다 이렇게 되죠. 현금이 들어올 때도 있었고 나올 때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준을 꼭 봐야 되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돈은 나가고 돈 들어오지는 않는데, 이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으로 보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까지 받아야 될 돈이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고 나오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적은 거죠. 돈이 들어오는 거는 적은데 빌린 돈은 많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차입금 상환도 했지만 차입도 꽤나 들어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의심해 볼 필요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연도별로 따졌더니 대부분 들어온 돈보다는 나간 돈이 좀 꽤 큰 돈으로 나간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유동성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말 현금이 많이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4분의 1 정도로 현금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일단 관계회사들이 많아요. 종속기업들이 부동산 개발 뭐 여러가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수익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빌린 돈까지 해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일단 어음 처리하고 있던 부분들 자산 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화 시키는 부분이 중요한데, 단기만 보면 대부분 마이너스로 나와 있습니다. 관계 회사들이 다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적자였던 회사들이 많았었고, 어떤 부동산 부분은 한 2배 정도 취득 금액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조 조정을 한다 그런다면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금 들어오는 게 적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돈만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린 경우고, 3월달 이제 일시 상환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년 7월에도 돈을 갚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사채를 발행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년 들어가는 것까지는 뭐 한 2몇 프로, 2.59 정도인데, 내후년 들어가는 거는 5%, 7% 이런 식으로 이자율이 좀 높은 상황인데, 회사에서 지금 돈이 좀 모자라는 상황이라 계속 돈을 차입을 쓰고 있다. 차입이 아무리 수주 사업이라도 400%가 넘고 500%가 가까이 된다는 얘기는, 아무리 수주 사업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현금이 잘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최종 4분기까지 얼마나 현금 들어오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뭐 부도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친다고 한다면 4분기에 현금이 많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차입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지금 주당 순이익이 2,100원이란 말이죠. 전분기 대비해서 좋은 상태였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재수없는 말로 흑자도산한다. 흑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강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자면 4분기에는 현금이 들어오든지, 지금 뭐 부도설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거, 수주업에 딱 네이버만 봐도 체크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죠. 영업활동이 굉장히 떨어지고 재무활동이 올라가면서 부채별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이러면 이게 무엇인가 라고 사업보고서를 꼭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있을까라고 하면, 뭐 자본 유보율이 좀 충분하고 퍼가 워낙 낮고, 그렇지만 저번에 뭐 퍼가 너무 심각하게 떨어지는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는 게 통계적으로 좋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매트릭 스튜디오라는 책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너무 5배 이하, 3배 이하로 들어가는 너무 급격한 저평가는 문제가 있더라. 퍼만 볼 때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일단 현금 흐름만 체크를 해보면 왜 떨어지고 왜 들어왔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2년부터 지금 적자였기 때문에 올해 얼마나 돈이 4분기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적자 보고 있는 기업들이 종속기업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거 정리를 해가지고 현금화 시키고 이런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는 어느 정도 주당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이익을 보고 있었지만, 뭐 이게 지배구조 순이익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만 일단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자가 큰 회사들은 처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기손익이 거의 뭐 번 것보다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수주업을 보더라도 현금 흐름 정도는 1년치 내가 말한 3분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1, 2, 3분기 어느 정도 현금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지, 그리고 뭐 건설 쪽이다 보니까 토목공사 쪽이다 보니까 몇 년치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줄 필요도 있는데, 현금을 계속 다른 데서 땡긴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 투자는 보류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활동 현금 흐름이 차입금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빚에 대해서는 재무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했을 때 빌리고 급한 돈 갚고 빌리고 돈을 갚고 어쨌든 차입금이 501 아까 말씀 잘못드렸네요. 4분의 1로 줄어든 게 아니라 차입금으로 현금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정할게요. 일단 재활동으로 돈을 뭐 이렇게까지 땡겨야 되나? 400, 100, 1000, 110, 4562 4,560억을 땡긴 건가? 아무튼 재활동은 현금 흐름이 많이 늘어있다는 부분들은 좋지 않다. 마이너스 현금 영업 마이너스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투자활동 현금 마이너스 회사 영업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재활동 플러스 돈을 빌렸다. 그래서 회사를 운영한다. 이런 부분으로 보면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어떤 이 회사의 부도설과 관련돼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돈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고 6월달 신용 등급을 평가를 받은 걸로 치면 돈을 땡기긴 땡겼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뭐 금전 대여 결정이라든지 뭐 채권 매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액션을 취했던 부분들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차라리 공시가 잘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 있다. 이 회사에 현금이 있긴 있는데 다 빌린 돈이더라.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운영을 하기 위해서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주가가 올라간 거는 현금 흐름이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하게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어떤 정성 여부나 뭐 지금 현재는 일단 어음으로 주고 있다는 거는 팩트고, 자산 처분을 해서 어느 정도 현금화를 가져오려는 것도 뉴스에 나오는 걸 봤을 때는 그렇게 처리를 해서 위기를 좀 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계열사만 잘 처리해 가지고 현금화 시켜도 충분히 될 것 같고, 회사 자체의 사업 부분은 문제가 크게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주당 수익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지배구조 회사처럼 보였던 건데, 일단 그런 지인의 요청에 의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봤고, 어떻게 보면은 어음이나 이런 부분을 결제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보기는 했지만 생각보다는 그럴만도 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어떤 회사의 재무적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지 않은 회사의 구조를 가졌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투자는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어떤 식으로 액션을 이제는 더 취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